그래서 과도하게 많아지니까 내용도 막 안 좋은 게 섞여 나오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치료된 다음에 재발 여부를 쉽게 판단하는 게 이제 꿈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억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뇌파상 수면 검사해 보면 꿈 소변이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본인은 꿈을 안 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꿈에 대한 수면 리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래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와 있죠. 요거는 꿈을 안 꾸는 수면, 넌렘이라고 그래요. 잠은 꿈을 안 꾸는 넌렘과 이 빨간색이 렘수면이죠. 왜 렘수면이라고 그러냐면 꿈꿀 때는 눈만 움직이고 손 하나 까딱하지가 않아요. 의학자들이 야, 참 신기하다. 눈만 움직이고 움직이질 않네. 그래서 렘수면이라고 이름이 정해지죠. 영어로 Rapid Eye 그러면 1단계 한 20분 정도 지나면 우리가 2단계 잠에 들어갑니다. 1단계 잠은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요. 그래서 본인이 1단계로만 주무시는 분들은 본인이 앉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주무신 거고요. 2단계를 지나서 3단계, 4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숙면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 3단계, 4단계 거쳐서 이제 첫 번째 꿈을 꾸게 되죠. 요 1, 2, 3, 4 꿈, 1, 2, 3, 4 꿈을 3번 내지 4번 반복하고 마지막 꿈을 꾸고 깨어나고 그 마지막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3, 4단계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15%, 그 다음에 꿈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에서 25%가 되면 의학적인 숙면을 했다고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개로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할 때 그 사람을 깨우는 게 좋은가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은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꿈꿀 때 제일 편안하게 쉰다는 얘기죠. 근육이 다 이완이 되고. 이완이 되고. 네, 절대 깨우지 마십시오. 자,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실 때 말이죠. 술 한 잔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잠이 올 때 술 한 잔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그건 좋은 거죠. 좋지. 무조건입니다. 특히 와인 한 잔은 와인 좋지. 한 잔 좋죠. 네. 예, 위스키에 얼음 좀 동동 띄워가지고 그냥 착착 돌려가지고 짝 한 잔 먹는 거. 술을 먹고 자면은 처음부터 3, 4단계 잠이 튀어나옵니다. 어이구. 그래서 본인이 잘 잤다고 충분히 착각을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엔 나머지 술이 깬 이후에는 다 얕은 잠으로 변하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좋은 질의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자면 일단 수면의 구조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알코올은 근육 저하가 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술을 먹고 자면 중독이 유발됩니다. 아이고. 어느 순간에는 술 없이는 못 자게 되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자는 거는 뭐 의사들끼리 수면제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나쁜 그래요?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요? 운동. 잠자기 5시간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5시간 전이요? 네. 그 잠을 잘 때는 어두워야 되고 몸에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더우니까 몸에 체온이 올라가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올라간 체온은 5시간 이후에 떨어지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뭐 듭니다.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건 어떻습니까? 취침 한두 시간 전에. 굳이 걷는 정도면 3시간 정도까지는 크게 땀이 나지 않거나 그렇지만 3시간 이내에 걷는 것도. 야,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시네요. 네. 보세요. 와인 한 잔도 안 된다. 라면도 안 된다. 그리고 걷는 것도 주무시기 3시간 이전에 걸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꼭 자리끼라는 걸 저녁에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물에다가 컵을 놔서 자리끼를 떠드렸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에 자다가 왜 물을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다가 보면 두 노인이 그냥 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것도 참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자다가 말고 물을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아예 물병을 갖다 놓고 자고요. 화장실을 또 이렇게 드나들더라고요. 근데 왜 젊을 때는 안 하던 짓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잘 때 그렇게 물을 먹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그러는 건 저게 너무 궁금해요. 나이가 드시면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물도 먹으시고 또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구강호흡을 하니까 입이 말라서 또 물을 드시고 또 그게 오래되시면 진짜 일어나서 뭘 먹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원래 자는 동안에는 항인용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넣지 않는 게 정상인데요. 또 뇌가 노화되면 항인용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기 때문에 소변을 또 그냥 보고 또 호흡이 박자가 안 맞으면 호흡이 빨라지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눌리면서 방광자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을 늘어 많이 가세요. 근데 실제로 소변 들어 가시면 소변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찔끔 나오고 예, 말죠. 찔끔 나고 자극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세가 많으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수면장애에 따른 하나의 증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진 씨가 말이죠. 또 특별한 사연을 하나 공개하신다면서요. 제가 결혼 전과 후로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의 코골이 때문이거든요. 술을 먹으면 더 걸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한 대 치고 싶을 예. 정도인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본인은 정말 잘 자는 거예요. 저는 매일 밤 그렇게 시달리니까 얘기를 했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자, 코를 뭐 어떻게 좀 하자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야, 너도 고라. 너도 피곤하면 고라. 코골이가 뭐 나쁜 건 아니야.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코를 안 골잖아요. 또 잠 못 자요. 아니에요. 잘 자요. 에이, 완전. 그런 거예요? 코골이가 이혼 사유도 된대요, 법적으로. 예,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코골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면 호흡 장애에 보이는 하나의 증세입니다. 그래서 코골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제 코골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이제 치료 개념이 없다 보니까 생각외로 이제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코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한진경 선생님의 명쾌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40%의 잠버릇 코골이. 하지만 코골이를 방치하면 돌연사를 초래한다는데 코골이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균적으로 전 인구의 40%가 코를 골고 있습니다. 코골이의 또 문제점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너무 고통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골이가 왜 그런 소리가 나고 코골이의 원인이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기도, 혀, 폐 기능이 유지가 되면 어떠한 소리도 나지가 않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가 박자가 맞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정상 호흡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거나 아니면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공기가 헛돌면서 울려나는 공명 소리가 코골이입니다. 즉 코를 곤다는 거는 호흡 장애가 있다는 거고 호흡 장애는 산소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산소가 떨어지면 심장과 뇌는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안에 피가 있고 헤모글로빈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피라도 더 짜주려고 혈압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떨어진 코골이 환자들은 고혈압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기름이 축적되는 고지혈증 환자로 또 전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췌장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당뇨도 올라가고 돌연사 위험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 중증 코골이 산소가 떨어진 분들은 24시간 돌연사 위험이 있다고 요즘 보고가 돼 있거든요. 코를 고시는 분들 중에 수면 검사를 통해서 산소도 떨어지지 않고 심장과 뇌에 부담이 없으면 그거를 단순 코골이라고 합니다. 어떠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코는 고는데요. 옆에서 숨은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 코골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숨을 겉에서 봐서 멈추는 게 수면무호흡증이 아니라 수면 당원 검사에서 산소가 떨어지는 게 확인돼야 수면무호흡증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수면 당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단순 코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면무호흡증의 기준은 뭘까요?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에 코를 골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과 뇌가 5회 이상 무리를 받으면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명명하게 되겠고요. 시간당 30회가 넘으면 그거는 심혈관 고위험자, 즉 뇌졸중도 유발할 수 있는 코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산소가 떨어져서 어떻게든지 숨을 쉬려고 폐가 펌프질하면서 이제 소리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코골이는 내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라고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시끄럽다고 막 코를 막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뭘 얼굴 덮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코를 많이 골고 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아직도 코골이는 무시하고 산소 치료는 안 하고 혈압은 따로 약 먹고 당뇨약은 따로 먹고 각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골이 치료, 즉 산소를 정상으로 돌려주면 넉 달 후에 혈압이 정상이 된다는 보고도 발표됐고요. 석 달만 지나도 당 수치도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혈압약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데 코를 많이 고신다면 내 코골이가 산소가 떨어져서 이게 복잡하게 악화되지 않나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고는 환자들이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뇌기능도 떨어지고 원치 않은 시간에 주간 졸음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졸 수도 있고요. 꼭 졸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에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올라가고 위험성도 코골이 환자들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가 될까요? 빠른 시간 내에 몸속의 산소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리를 없애는, 즉 일명 코골이 수술은 효과가 없습니다. 즉 코골이 수술의 초점은 소리를 없애는 거지 산소하고 그 다음에 심장과 뇌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명 목젖을 좀 잘라주거나 약간 성형으로 꼬매주는 수술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지만 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인지 단수 코골이인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코골이 수술을 받으셔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마스크처럼 생겼고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코를 골면서 산소가 떨어지고 그 원인이 혀 아래가 막혔을 때 치료는 양압기라는 치료입니다. 숨을 쉬는데 혀 위에 목젖이나 코가 막힌 경우에는 수술로 가능하지만 혀 아래 아니면 기도, 그다음 폐 기능이 떨어질 때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유일하게 양압기가 산소 올려주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기구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안경 도수 맞추듯이 전문의가 본인한테 맞춰서 정확한 도수를 맞춰주시면 그걸로 본인이 매일 밤 끼고 주무시는데 매일 끼다 보면 호흡이 정상이 되면서 호흡이 안정화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혈당이 떨어졌다면 일주일에 몇 번 횟수를 줄이듯이 이것도 산소가 올라오고 호흡이 정상이 되면 매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 2, 3회는 계속 끼시면서 호흡을 정상화시키라고 권장하는 그런 치료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한석 씨 옆에 계신데 아니 지금 뭐 우주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일단은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동 모드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깨어있고 본인 호흡이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힘드실 거예요. 근데 느낌은 신선한 공기, 그 공기가 코로 빡 한번 넣어주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뚫어뻥 있잖아요. 이게 한번 뚫으면 뻥 뺐을 때 쭉 뚫는 느낌.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네. 무작정 구매를 해서 그냥 처방 없이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냥 무작정 했다가 지금 현기증도 나고. 맞아요. 네. 예. 예전에 지금도 일부긴 합니다만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목젖을 자르는 수술 많이 했잖아요. 그 수술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산소가 떨어지는 코골이에는 목젖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목젖 수술은요. 그래서 산소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혀 아래가 막히면서 중증도 이상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일 때는 현재 입증된 치료는 양압 치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치료는 아직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받은 치료. 공인받은 치료예요. 네. 보세요. 지금 얼마나 불편해요. 뭐 이렇게 뭐 우주인처럼 쓰고 이러고 주무셔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코골이를 치료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양압 치료기는 처음에 한 2, 3주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만 적응이 된 이후는 혈압도 떨어지고 몸도 상쾌해지고 기억력도 돌아오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챙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의 가이드 하에 한 2, 3주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자기한테 맞춤 치료를 하시면 치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이 듭니다. 느낌이요. 지금 저 한 3번, 5번 지났잖아요. 정신 좀 말짱해진 느낌 있죠. 지금 좀 정말 적응되셨죠? 그러세요. 적응이 돼서 맑은 공기가 뇌까지 전달했다는 느낌이 지금 한 5분 지나서 느꼈고 잘 때 쓰면 참 좋겠다. 근데 잘 때 아내분에게 뽀뽀를 못 해주니까 그게 조금 아프다. 여보 이럴 수 있죠. 여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가격은 얼마나 해요, 그게? 100만 원 초반대부터 300만 원 중반대까지 다양한데요. 예. 양압기 가격이 비싸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타입이 따로 있으세요. 내쉬는 게 힘든 사람은 내쉬기 편한 기계가 있고요. 들어 마시기 힘든 사람은 들어 마시기 편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싼 기계가 자기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요. 수면장애